네, 안녕하세요. 콜드걸입니다. 오늘은 차량 뇌관의 부위별 명칭, 역할, 위치, 모양에 대해서 단단하게 다져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요런 버튼이랄지, 요 버튼이랄지,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랄지, 이 부분은 뭔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차량 내관의 부위별 기능은 이 모델, 저 모델,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그 기능을 실행하는 버튼의 위치와 조작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르는 명칭은 동일하니까 오늘도 다 함께 조지고! 자동차 내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고요. 여기는 1열 시트, 그 다음에 2열 시트, 전면부에 대시보드, 후면부에 트렁크룸이 있습니다. 내관 디자인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시트와 공조장치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동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 공기는 얼마나 쾌적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인테리어를 할 때 시트와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성해 갑니다. 그리고 보통 디자인할 때 2열 시트는 1열 시트보다 조금 높습니다. 모든 시트가 동일한 개방감을 느끼게 디자인하는 것이 디자이너들의 키 퍼포먼스입니다. 뒷좌석은 아무래도 앞좌석과 대시보드에 조금 가려져서 답답하죠? 그래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높게 배치를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다룰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전면부, 두 번째로는 머리 위에 천장, 세 번째로 도어로 넘어가서 네 번째로는 시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트렁크룸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여주고 그 정보들을 조작할 수 있는 패널을 말하잖아요. 디자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XCD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화려하다기보다는 뭔가 스포티하고 실용적인 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시보드 덮개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크래시 패드라고 하는데요. 완충제가 내장되어 있어서 부드럽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앞에 운전대를 스티리어링 휠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의 컨셉에 따라 이 차종에는 스포티한 3 스포크 적용했고요. 여기 가운데에는 경적을 울리는 클렉슨이 있고요. 이 안에는 에어백도 있죠. 그리고 이 왼쪽에 연결되는 버튼에는 통화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량 상태 보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일 차들은 이와는 반대로 되어 있죠.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통화 버튼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기능이 뭐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피로감을 줄여주는 기능이죠. 설정은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 세트를 밑으로 짧게 내려주면 계기판에 크루즈 등표시가 켜지면서 주행속도 설정이 됩니다. 이 속도를 조절하고 싶으면 리셋 스위치를 올리거나 내려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시 해제하고 싶을 때는 이 동그라미, 이게 캔슬 버튼인데 이것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전 설정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 실행했던 그 속도로. 완전 해제하고 싶을 때는 크루즈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줄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양에 따라서 차간거리 제어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이때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을 필요도 없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엄청 편합니다. 이걸 또 차로 유지보조 기능과 함께 쓰면 반자율 주행 운전이 가능하겠죠. 이 기능을 가진 레이더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자동차 외관을 다뤘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중을 잘 하셨다면 아실 겁니다. 네, 차량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그 아크릴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 스티리어링 휠 그 높낮이와 그리고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목 부분에 보면은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내리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앞뒤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앞에 이 계기판들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절 레버를 원래 있던 곳에 다시 원위치 시키면 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두 개의 막대 레버가 있는데 왼쪽에는 조명과 방향 지시 등을 담당하는 레버가 있고 오른쪽에는 와이퍼랑 워셔액을 작동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먼저 조명은 여러분들 잘 사용하셔서 이거는 굳이 그렇게 크게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워셔액 그리고 와이퍼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두 개 막대 레버 뒤에 있는 것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대와 취향에 따라서 이제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있고 또는 이 차종처럼 둘 다 있는 하이브리드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중간 사양 트림이에요. 저가 트림도 아니고 고가 트림도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왼쪽에는 엔진과 모터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속도와 연료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 사이에는 또 복잡할 정도로 많은 경고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짧게 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여기 왼쪽으로 오면은 또 이런 버튼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기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버튼들이고요. 특히나 이 버튼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먼저 이 헤드라이트 표시가 있는 이 버튼이 뭐죠? 네,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버튼입니다. 헤드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도대체 언제 사용하느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탔을 경우에 차가 이렇게 뒤로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뒤로 푹 꺼지면은 조사각이 높아지면서 앞차가 상당히 눈이 부시겠죠. 그래서 각도를 낮추는 용도로 쓰이는 버튼입니다. 보통 혼자 탈 때나 둘이 탔을 때는 0으로 맞춰놓고요. 4명 타면은 1, 그리고 4명 이상이 타거나 만약에 물건을 많이 적재했을 경우에는 2로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전구 버튼,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헤드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그게 아니라 계기판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이 설정을 낮추면 실내 계기판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눈의 피로도가 조금 줄어들겠죠. 네, 이 옆에 있는 거는 LFA라고 Lane Follow Assist라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버튼이고요. 여기 진행 방향의 차선을 인식해서 차로 가운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스티어링 휠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카메라로 인식을 하죠. 네, 이것을 크루즈 기능과 함께 쓰면 이게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이것은 ESC라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이고요. 이것은 늘 켜져 있어요. 자동차가 균형을 잃었을 때 바퀴별로 제동을 잡아줘서 출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안전보조 장치인데, 만약에 비포장 도로나 눈길에 있을 때 바퀴가 헛도는 슬립이 나서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때 이것을 꺼주면 출력이 일정하게 분산이 돼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끄기 버튼이 있는 것이죠. 그 옆에는 연료 주입구 열림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는 전기차에 있는 예약 충전 해제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즉시 충전 가능하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그 옆에는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여기에 실내 퓨즈 커버가 있는데, 이 안에는 자동차의 두꺼비 집인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어떤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열게 되는데, 여기 퓨즈 패널 커버를 열어보시면 어떤 퓨즈가 어떤 전기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엉뚱한 작동하지 않는다면 20A 퓨즈를 새 것으로 교환해야 되겠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엔진 후드 열림 레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왼쪽 발이 쉴 수 있는 공간 풋레스트, 오른쪽에는 브레이크와 악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와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스마트 시동 버튼입니다. 요즘에는 열쇠로 시동을 걸지 않죠. 사양에 따라서 아직도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위로는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송풍구이죠. 차종마다 작동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잡아서 풍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송풍구를 닫아버립니다. 그 위에는 배터리,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제가 배터리를 여기서 충전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이 차량의 배터리의 충전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 표시 등이 있고요. 불이 3개 다 들어오면 다 충전됐다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짧은 미래에는 이런 기능들이 더 돋보여지겠죠.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톡 튀어나온 녀석은 14 센서입니다. 빛의 정도를 측정해주죠. 여기 앞에 센터 페이스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이 컨트롤 패널 부분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크게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이 차종은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하단 양 끝에는 두 개의 다이얼식 노브가 있고, 왼쪽은 끄고 켜고 음량을 조절하고, 오른쪽은 지도를 확대하고 줄이고, 그 사이에 왼쪽부터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로 넘어가기 버튼,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라디오 주파수 탐색 버튼, 그리고 USB 핸드폰 미디어로 바로 가는 미디어 버튼, 그리고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중앙도어 잠금 버튼이 있고, 이거를 누르면 다 차량이 열리거나 다 닫히죠. 그리고 그 옆에 비상경고등 버튼, 그리고 에어백 작동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조장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끝에 두 개의 다이얼식 노브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오토와 오른쪽에는 싱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토로 하면 1사량 감지 센서가 실내 상황을 인식해서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싱크 버튼,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온도를 서로 다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히터나 에어컨을 다르게 또는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기능의 버튼이 이 싱크 버튼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만 바람이 가게 하는 드라이버 only 버튼이 있고요. 여기 위에는 풍향 조절 버튼, 부채꼴이 앞유리 습기 제거 버튼이죠. 그리고 직사각이 뒷유리 습기 제거 버튼이고요. 여기는 풍향 조절, 그 밑에는 운전석에만 버튼, 그리고 끄기 버튼, 풍량 조절 버튼. 여기에 이 재미있는 유턴 버튼은 뭘까요? 이 유턴 버튼은 자동차가 유턴할 때 켜면은 상대 차로에 있는 차량이 양보해줍니다. 다 아니고요. 내기순환 버튼입니다. 앞에 트럭이 있을 때나 오토바이가 있을 때 매연이 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버튼을 누르면 바깥 유해 공기를 차단시켜주고, 냉난방을 순간 최대로 필요할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차 안에 공기만 순환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오래 사용하면 온도에 따라서 공기가 건조해지거나 앞유리에 습기가 차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외부 공기 유입 버튼이죠. 바깥에서 쾌적한 공기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밑에는 엉뜨 기능인 시트 워머 버튼이 있죠.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사양에 따라서 엉차 기능인 통풍 시트도 달려 나옵니다. 센터 콘솔, 센터 페시아 아래에 센터에 고정된 이 틀을 센터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무선 충전 트레이가 있고요. 여기 충전 인디케이터도 있고, 이 슬라이드 커버를 열면은 다용도 소켓 박스가 있어서 USB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유선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변속 레버가 있고요. 그 옆에는 운전 모드 설정 버튼이 있고, 파킹 브레이크, 물컵 홀더, 그리고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 설정, 이 오토매틱 차량을 수동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속 레버를 드라이브 모드로 설정해주고 좌측으로 밀어주면은 수동 모드가 되는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절해서 1속에서 6속까지 변속이 됩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할 때 플러스를 2번 밀어주면은 2속에서 출발이 돼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Shift Lock Release, Shift Lock Release 이 버튼,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변속 레버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견인이 필요할 때, 변속 레버를 지금 현재 P로 했는데 바퀴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때는 수동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변속이 가능하게 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이거를 누르고 N단을 바꾸면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이중주차 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사는 독일에서는 이중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견인돼 가기 때문이죠. 여기 밑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버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많이 썼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시에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제동이 걸리지 않죠? 그때 이거를 파킹 브레이크를 멈출 때까지 잡아당기고 있으면 차량이 멈춥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아우토 홀드 기능, 이것도 굉장히 똑똑한 기능인데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이 오토 홀드 기능도 같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 주변에 있고요.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차가 전진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전진하잖아요. 근데 멈춰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다 서다 하는 구간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지 않는 구간에서 발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걸면 바로 이것부터 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 모든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는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뭐 물론 스포츠카도 아닌데 스포츠 모드로 돌려봐야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싶겠지만은 굉장히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와 교감하는 겁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엔진음과 배기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가 굉장히 예민해진 거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는 감각도 조금 이제 달라질 거예요.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더 조향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여기 조수석으로 넘어가면 크래시 패드에 있는 그립을 당기면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어서 천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A필러가 있습니다. A필러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디자인이 좋겠죠. 그 위에는 바로 햇빛 가리기 역할을 하는 선바이저가 있고요. 선바이저 램퍼가 있고요. 커버를 옆으로 밀면 거울이 있어 내 잘생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겨울 옆에는 티켓 홀더가 있어서 주차카드를 꽂아둘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카드는 절대 여기다 꽂아두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 카드들을 되게 많이 꽂고 다녔는데 한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보다는 그래도 쾌적한 바깥 공기를 쐬려고 창문을 다 내리고 이거를 옆으로 젖혔는데 카드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혼자 차 안에서 샤우팅했죠. 야! 이 천장 부분을 헤드라이너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이렇게 완충제가 감싸고 있어서 실내 무드도 높여주죠. 이 완충제는 폴리우레탄 폼에 이런 니트 패브릭을 여러 개 부착한 복합 소재를 쓴다고 하네요. 고급차의 경우는 가죽이나 알칸타라를 쓰기도 하죠. 여기에 글래스 박스가 있고요. 글래스 박스 위에는 음성인식 마이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맵 램프가 있고요. 이 차종에 이 옵션 사항에서는 선루프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버튼만 있습니다. 맵 램프를 항상 켜져 있게 하는 버튼, 꺼져 있게 하는 버튼, 그리고 스위치를 중간으로 해놓으면 도어를 열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도 한 30초간은 켜져 있죠. 룸미러, 여기 근데 왜 온, 오프 버튼이 있을까요? 이걸 블랙박스 카메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ECM 룸미러라고 하는데요. 밤에 주행할 때 감광 기능을 합니다. 눈부심 방지죠. 그래서 뒤에서 오는 차에 이렇게 눈부신 적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밝은 곳을 조금 어둡게 만드는 건데 문제는 어두운 곳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끄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진할 때는 자동으로 꺼져요. 왜냐면은 후진할 때는 최대한의 빛을 전달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 앞에는 빗물 센서랑 카메라가 있고요.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어시스트 그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 후크가 있고요. 이 후크에는 옷걸이를 절대 걸어두시면 안 돼요. 그냥 옷만 걸어두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고 시에는 살인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옷걸이가. 그리고 또 룸 램프가 달려 있고요. 이제 도어 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어 트림. 여기 왼쪽 이 문을 도어 트림이라고 합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에는 도어 핸들이 있고 암레스트가 있고 그 위쪽에는 사이드 미러랑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메모리 시트라고 해서 설정된 시트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의 버튼도 여기에 달려있기도 하죠. 이 X 표시는 운행 중에 아이가 있어서 이제 차 안에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뒷좌석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뒷문 리어도어 끝에는 이 어린이 모양으로 돌려놓으면은 바깥에서는 열 수는 있지만 안에서는 못 열도록 해주는 차일드락 기능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이곳을 다 박스 테이프로 완전 봉인하셨었어요. 저희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을 도어 로어 크래시 패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고급감을 주기 위해서 플라스틱의 가죽 패턴의 질감을 찍어냈죠. 도어 포켓이 있고요. 그 아래는 페트병을 놓을 수 있는 페트병 홀더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녁에 차문을 열었을 때 뒤에 오는 차량이 열렸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리플렉터가 있고요. 비상 팁 넘버 1. 차 키가 망가져서 또는 잃어버려서 이 차를 잠그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동으로 잠글 수가 있습니다. 문 끝쪽에 있는 이 홈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쇠 조각을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문을 닫으면 수동으로 잠깁니다. 다른 도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바닥에는 멋스럽게 이렇게 메탈 도어 스커프를 했는데 용도는 탑승할 때 저기에 발을 대고 탑승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밟고 탑승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냥 디자인의 한 요소죠. 네, 이제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트 아니고요.
seat. 맞습니다. 자동차 시트에는 기본적으로 앞, 뒤, 그리고 위아래로 시트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럼버 서포트라고 해서 허리 지지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팽창, 축소하면서 최적의 운전 자세를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독일 차들은 보통 이 허리 지지대 버튼이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는 뒷좌석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를 높일 때는 그냥 위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되고요. 낮출 때는 여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눌러주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헤드레스트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 틸팅 기능이 있어서 앞으로 틸팅이 됩니다. 1단 틸팅, 2단 락킹, 3단 락킹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원위치가 됩니다. 비상 팁 넘버 2. 만약에 차량 안에 갇혀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은 작동하지 않고 영화에서 보면은 팔꿈치로 창문을 깨잖아요.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헤드레스트를 빼서 창문 모서리 부분을 깨면, 이쪽 뾰족한 부분을 깨면 나올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로 가볼게요. 문을 열면 리어 시트 워머 버튼이 있고요.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와 앉으면 앞에 보이는 것이 작은 물건을 수납하는 시트백 포켓이죠. 뒷좌석에 또 중요한 것이 1열 시트보다 높기 때문에 헤드라이너가 낮아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이 헤드 클리어런스입니다. 머리 위로 얼마나 여유 공간이 있냐죠. 여기 도어 쪽에 암레스트가 있듯이 여기 오른팔에도 이거를 내리면은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내리면은 여기 손잡이, 그러면 스키같이 긴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시트벨트와 시트 버클이 있고요. 어린이용 카시트를 위한 2점식 결합 앵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매트가 바닥에 깔려있죠. 이 센터 터널, 이 콘솔 박스부터 뒷좌석 가운데까지 이어져 위에 이렇게 솟아오른 공간은 센터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4륜구동 차량이나 후륜구동 차량은 여기 안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에어벤트와 풍량 조절 스위치도 있고요. 이제 트렁크룸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스마트 전동 트렁크라서 뒤에 가면 이제 1m 내 거리에 있으면 차 키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여기 앞에서 트렁크 설정 가서 미리 설정을 해놔야 돼요. 여기에 보이는 이 화물칸 상단 선반을 러기지 컴파트먼트 커버라고 합니다. 그 러기지 스크린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고정시킬 수도 있죠. 내 차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제 가려줘야 되잖아요. 비상삼각 표지판이랑 긴급 구조 키트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12V 소켓이 있고요. 쇼핑백 고정 후크도 보입니다. 여기 트렁크 램프가 보이고요. 그 왼쪽 하단에는 고정끈이 있는데 다용도 홀더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방전이 됐을 경우에 이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러기지 트레이. 이 트렁크 카페트 부분을 열면 작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깨알 적재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러기지 트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보조 타이어 공간으로 썼었는데 요즘에는 타이어 문제 생기면 그냥 보험사 부르잖아요. 그래도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컴프레서와 실런트가 들어있네요. 또 견인 후크가 있고요. 앞범퍼, 뒷범퍼, 홀 커버의 아래쪽을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견인 후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케이블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용 220V 휴대용 충전 케이블인데요. 충전소까지 갈 수 없을 때, 급하게 충전해야 될 때 사실 기름 넣으면 돼요. 네. 이거는 비상시에만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기 요금이 집에서 과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전면에 보이는 시트 백보드에는 이 3점 카시트용 헤더 앵커 타입을 위한 D형 결합고리가 있고요. 이 적재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시트백 고정 해제 레버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때 쓰는데요. 근데 접기 전에 헤드레스트가 올라간 상태로 접으면은 여기 앞에 시트가 또는 여기 앞에 센터 콘솔의 에어벤트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꼭 헤드레스트를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시트를 접어주세요. 팁 넘버 3. 여러분이 트렁크 안에 갇히셨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이고요. 트렁크에 이렇게 테일기 게이트 안에는 비상 탈출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열어라 잠금 해제 표시가 있는데요. 이 잠금 해제 레버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면은 문이 열리면서 따다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참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차 알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차 존잘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는 그 보람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조지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냉방이나 냉방 또는 난방을 난방